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한때 식품업계에 뭐랄까 신성처럼 떠올랐다가 요즘은 좀 주춤하고 있는 그 밀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팬데믹 때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건지, 그 이유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죠.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저도 자료들 보면서 이거 참 흥미로운 흐름이다 싶었습니다. 그렇죠. 2018년에 한 345억 원? 그 정도 규모였는데 2023년에는 3,800억 원. 이게 뭐 10배가 넘게 커졌으니까요. 와, 당연히 기대가 컸을 거고 심지어 뭐 2025년에는 7천억 간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딱 반전을 보여주네요. 맞아요. 지금 시장 전망치는 한 4천억 원 수준으로 확 낮아졌고 업계 1위라는 프레시지 여기 누적 적자만 3,300억 원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매출도 전년 대비 34%나 줄었다고 하고요. 와, 34%요? CJ나 GS 리테일 같은 대기업들도 관련 사업을 접거나 팀을 해체했다는 내용까지. 야, 이거 정말 급격한 변화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이 급격한 변화, 원인이 뭘까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보내주신 그 2024년 설문조사, 이게 좀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아, 설문조사요? 어떤 내용이죠? 소비자들이 밀키트 구매를 줄인 가장 큰 이유, 이게 바로 비싸서였다는 거예요. 비싸서. 역시 가격이 문제군요. 네, 개선 사항을 물어본 항목에서도 3위가 또 가격 문제였고요. 가격 문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자료에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제육볶음 2인분 밀키트 이게 12,800원. 네, 근데 비슷한 양의 냉동 HMR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 제품은 5,900원 수준. 거의 2배죠. 와 이거 거의 2배 차이네요. 여기에 배송비까지 붙으면 오우. 그렇죠. 그리고 2인분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양은 좀 부족하다 이런 불만도 꽤 많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게 또 구조적으로 좀 비쌀 수밖에 없는 면도 있긴 합니다. 구조적으로요? 네, 그 신선한 재료를 하나하나 다 손질해서 개별 포장하는 방식이잖아요, 밀키트는. 그렇죠. 이게 대량으로 그냥 가공해서 얼려버리는 HMR, 뭐 냉동 돈가스나 만두 같은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원가가 높죠. 아,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HMR은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밀키트는 내가 직접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손이 더 가죠. 그렇죠. 가격은 더 비싼데 시간하고 노력은 더 드는 약간 좀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비싼데 더 귀찮다. 물론 이제 신선하다거나 내가 진짜 요리를 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가치는 있겠지만요. 근데 그 가치가 다른 불편함이나 비용을 다 상쇄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팬데믹 끝나고 외식이나 배달 다시 늘어난 거 이것도 영향이 크겠네요. 네, 아주 크죠. 자료에도 보면 편리한 대체재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가격 조금만 비싸다 싶으면 아 그냥 사 먹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하고 또 연결해서 보면 신선 재료의 유통기한 문제. 이게 짧잖아요. 맞아요. 금방 상하니까. 네, 이게 결국 재고 관리의 어려움, 또 폐기, 손실 이런 걸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메뉴 개발에도 제약을 주는 거죠. 메뉴 개발이요? 네, 판매 예측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게 다 손실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좀 검증된 메뉴, 늘 팔던 비슷한 메뉴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메뉴가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함도 좀 떨어지고 메뉴도 좀 식상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소비자 경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료에서 또 눈에 띄는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과도한 포장 쓰레기. 아, 네, 그 문제도 크죠. 구매를 줄인 이유 삽이래요, 이게. 네. 편리하자고 산 건데 뜯어야 할 비닐, 플라스틱 용기, 아이스팩, 분리수거할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게 일이다. 이런 목소리가 크다고 하네요. 맞아요. 요리하는 즐거움보다 그 뒤처리하는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미국 시장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요? 거긴 좀 다른가요? 네, 우리랑은 좀 다른 양상입니다. 물론 거기도 성장세는 좀 둔화됐지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약 14조 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대요. 14조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왜 그런 거죠? 일단 뭐 외식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고 팀 문화도 있고요. 아,
배달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보편화되어 있진 않고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큰데 네. 그것 말고도 소비자들이 밀키트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요? 네, 그 자료에 보면 미국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밀키트가 외식보다 더 건강하고 신선하고 영양균형도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오, 건강하다고요? 네, 그리고 뭐 채식이나 비건 같은 특정 식단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간편함을 넘어서 좀 건강한 집밥에 대한 이런 느낌으로 자리를 잡은 걸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와, 한국은 워낙 뭐랄까 싸고 빠르고 맛있는 배달 음식, 외식, HMR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밀키트가 그런 건강이나 특별함 같은 가치를 좀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 차이가 한국 시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긴. 실제 그 유통 현장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자료에 보면 대기업들은 이제 좀 발을 빼는 분위기고 네. 소규모 무인 매장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임대료 부담이나 또 대형마트 PB 상품들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폐업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곳, 뭐 지하철역 상가 같은 데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통해서 한국 밀키트 시장의 현주소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역시 높은 가격, 그리고 HMR이나 배달, 외식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 또 과도한 포장 쓰레기 문제나 메뉴 다양성의 한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은 또 다른 환경하고 소비자 인식 덕분에 우리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고요. 네. 그럼 결국 한국 시장에서 밀키트가 다시 좀 힘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HMR이나 배달 음식이 줄 수 없는 뭔가 차별화된 가치. 예를 들면 아주 특별한 미식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 같은 가치를 제공한다든지. 아, 지속 가능성, 포장 문제 해결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런 포장 문제 같은 소비자 불편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밀키트,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였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요리의 즐거움을 찾아준 혁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편리함 뒤에 사실 더 큰 불편함이 숨어 있었던 그냥 잠시 스쳐간 유행이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